이렇게 인생이 맵냐. 우는 거 아니죠? 누가 공매도를 재개해가지고 2025년 1분기의 마지막 날 이렇게 그지같이 보내. 이제 장 마감했으니까 집에 가기 전에 종가를 볼까? 야이씨, 코스피가 우와 딱 3% 빠졌네. 웃음이 나와?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웃음이 나와? 코스피 76.86포인트 3% 빠진 2481. 코스닥 3.01% 빠진 672.85. 둘이 짰어? 딱 3.0%씩 빠졌어. 짰네. 이거는 누가 음모를 제기했네. 음모를 만들었네. 세력이 있네. 아시아. 일본 니케이 4.05% 빠졌어. 조금 위로가 된다. 원래 나는 선생님한테 3대 맞았는데 친구가 4대 맞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 됩니까? 나쁜 친구. 오늘 3월 31일에 뭐가 재개됐습니까? 공매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요. 나쁜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 언론인이잖아. 그래도 금융을 뭔가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취재한 경제 전문 기자잖아.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는 해악은 아니에요. 글로벌 스탠더드고 하나의 뭐 금융 기법이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당연히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자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이 공매도를 왜 재개해가지고 이 그지 같은 상황에서 특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오늘 공매도 거래 비중이 거의 20%인 거예요. 공매도 비중이 20%라는 건 뭐예요? 100주가 거래됐는데 그 중에 20주가 공매도라는 거예요. 승질 납니까 안 납니까? 다시 이론으로 공매도 자체는 해악은 아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들 오늘 그 공매도 거래 이제 상위 종목들 뽑아봅시다.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들. 야 한미 반도체 오늘 공매도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2.68%. 거의 43%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주가 거래됐는데 한 43주는 공매도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 이거 누가 오늘만 기다렸어? 포스코 퓨처엠 공매도 비중 44%. 와. 호텔신라 57%. 주한화 47%. 카카오뱅크 45%. 아주 오늘만 기다렸구만 이놈의 새끼들. 마이크로 디지털 60%. 와 말이 안 나온다. 에코프로 34%. 물론 상위 종목들만 말씀드리는 건데 뭐 오늘만 기다렸구만.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에 더 진입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 헤지펀드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 그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 나라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니 우리가 페어 트레이딩 전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을 어느 정도 확정지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페어 트레이딩, 즉 공매도 자체가 한쪽에서는 안 되니 그게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페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공매도 환경이 조성됐으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기대가 되기는 하죠. 근데 본질은 뭡니까? 어떨 때 주식을 매수를 하고 어떨 때 그 나라에 진입을 하고 어떨 때 그 나라의 에쿼티 비중을 더 높입니까? 좋을 때 본진이 안정적일 때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근데 본진이 흔들려. 전쟁에 나갔어. 전투에 나갔어. 근데 우리 본진 막 연대 대대가 공격받고 있어. 근데 막 소대가 와 좋다고 나가갖고 막 밖에서 싸웁니까? 아니죠. 못해요. 그러니까 본진이 우선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부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부터 원화 환경부터 좋아져야 되는데 조금 김칫국을 마시기는 했는데 김칫국을 너무 들이켰네. 그러니까 그게 틀린 이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만한 경제적, 금융적 어떤 뭐 수출 이런 환경이 좋아졌을 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거 제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충분 조건인 거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사할 때도 그렇고 택일한다고 해서 택일이 안 좋았어. 하필 트럼프가 관세 일을 타노스로 이게 관세를 막 올리고 있을 때 원달러 환율도 요즘 1470원까지 갔잖아. 그러고 있을 때 공매도가 재개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이 막 개선이 되고 있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심리 지표, 실물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그때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가 됐어. 그러면 어때? 본진이 안정적이니까 오 대한민국 수출 좋아지겠어요 하면서 막 코쟁이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때 공매도까지 좋아졌어. 그럼 그 좋은 환경에 헤지펀드 자금까지 페어 트레이딩으로 들어왔겠죠. 근데 지금이 그 상황입니까? 왜 태기를 이따오라 하냐?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 시점을 태기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뭐 근데 이게 이제는 공매도가 상수가 된 거예요. 변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1년 반 전에도 공매도를 한 건 있었고 물론 그때는 뭐 코스피 200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150이라든지 좀 제한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냥 공매도가 있던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없던 게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상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매도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공매도가 그렇게 쏟아질 이유가 없었는데 쏟아졌다면 나중에 그 펀더멘털로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공매도가 쳐져 있다면 언젠가는 사서 되갚아야 되는데 그게 빠른 모멘텀이 생길수록 쇼스퀴즈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2023년에 2차전지 관련주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올랐던 것 중에 배경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있었잖아요. 공매도를 쳐놨는데 계속 오르니까 안 되겠다, 막 쇼스퀴즈 막 몰리면서 사서 되갚고 미친 듯이 하면서 또 오버슈팅도 됐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라는 거는 과매수, 과매도, 이게 과열까지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모든 진폭을 내가 맞춰야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매도세가 막 몰릴 때 이 진폭을 내가 이용을 해서 막 추세 추종으로 간다라거나, 트레이더들한테는 아마 좋은 시장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프랍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오늘 장 빠지고 시작한다. 계속. 근데 장 중에 개별 종목으로 2, 3%만 더 밀어봐. 혹은 오르는 종목 2, 3%만 쫓아가봐 하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좋은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공매도가 열려서가 아니라 공매도도 있고, 본질적으로 미국의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같이 생기고 있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막 이런 거 SE의 공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가봐야 하는 겁니다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경제는 좋아질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관세 올리고,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가고, 그거를 반영해서 땡겨서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러면 경기가 좋겠어요? 이거 보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로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출연해 주셔서 그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경기 민감주 있죠. 경기를 타는 경기 민감주나 어떤 수출주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비워놨어요. 그래서 경기에 덜 민감한 거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도를 쳐맞았네. 아, 야, 경기 민감주를 피했더니 공매도를 쳐맞았다고.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라면을 먹어야 된다. 저녁 식사도 사치다. 속이 쓰리다. 매운 거 먹어서 속이 쓰리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차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마련했다라고 하고, 증권사에서 그 매도 주문을 낼 때 대차가 확인이 안 되면 매도 주문이 안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뭐 상환 기간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제한을 다 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부수적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고 치지 마. 사고 치지 못하게 할 거야. 사고 치면 더 혼내. 라고 하면은 사고를 안 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반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공매도라는 게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고 치는 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뚫고 사고 치는 놈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매도에 대한 또 불신은 또 있을 거고, 공매도는 필요한 거고 글로벌 스탠더드고 헤지펀드들이 롱숏 전략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해도, 또 공매도를 쳐맞다 보면 이 썩을 놈은 자식들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고요. 이거는 반복이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거를 상수로 놓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우리 투자 안 할 거야? 다 미국장으로 갈까요? 미국장은 공매도 비중 더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장 더 안 좋잖아.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내 계좌인가? 기업의 본질을 보면서 펀더멘털만 보고 투자를 하세요라고 하는 게 되게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사실 그것도 멋대가리 없는 말이에요. 야, 지금 사지가 잘려져 나가는 기분이 드는 이 판국에 지금 코스피가 3% 빠지고 내 계좌 잔고 봐야 되나? 야, 씨.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면 누가 밥 먹여줍니까? 공매도 맞은 내 주식 누가 회복시켜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공매도 재개도 마찬가지고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들어가면 우리 증시 오른다. 금투세 폐지되면 우리 증시 오른다. 공매도 재개되면 우리 증시 떨어진다. 아니면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 들어온다. MSCI 선진지수 들어가면 외국인 들어온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면 안 돼요.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선진국 대비 야, 쟤 왜 들어와? 후드려 패!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진 형님들이랑 같은 리그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거기 안에서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커지니까 이머징 마켓이 있는 것보다는 선진지수로 가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통했는데, 선진지수에 가서도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상위에 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갔다? 오, 지금부터 투자해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상법 개정되니까 한국 주식 더 사야 돼. 이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하나의 기반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시장의 고질병이에요. 이거 하나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왜 이 공매도의 시장이 이렇게 휘둘릴 것 같아요? 왜 외국인 하나요? 아까 우리 출연했던 학생들이랑 2010년이었나? 11월 11일 옵션 쇼크 사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도이치증권이랑 외국계 증권사 창구 하나에서 터진 일이었거든요. 우리 시장이 진짜 개선해야 될 거. 시장 규모예요. 우리나라 전체 시총 다 합쳐봐야 2천 몇백억밖에 안. 미국 빅테크 기업 하나만큼의 몸값도 안 되는 게 대한민국 2,600여 개, 2,700개 상장사 전체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조금만 공매도를 치면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 들어와서 선물 옵션 조금만 움직이면 웹도독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까지. 왜? 이 몸통이 작아. 그러니까 한 리트리버 셰퍼드급이 아니라 조그마한 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잡고 흔들면 걔가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주식시장 규모 어떻게 키웁니까? 신규 상장, 유상증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그 지금까지 그 커진 시가총액이 다 신규 상장과 유상증자의 작품이에요. 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그거라고. 100조가 오른 게 아니라 100조가 상장을 해. 근데 그것도 여기서 알로 품고 있던 게 상장을 해.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가장 주목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시장 규모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2천조 원 조금 넘어요. 3천조 원이 안 돼. 한 2천 몇백조 원 될 거예요. 그것도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 하나만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규모가 커져야 웹도독 현상도 벌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공매도에도 견딜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테마주, 특정 핀플루언서의 추천 뭐 이런 걸로도 계속해서 막 그냥 휘영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규모를 키워야 된다. 어떻게? 주가를 올려서. 그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 하나는 현금 흐름을 받는 거. 현금 흐름을 받는 게 배당 투자이고 시세 차익, 내가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고 나오는 게 시세 차익이고 대한민국에는 어떤 투자가 더 많아요? 현금 흐름을 노리는 투자가 거의 없죠. 왜 그래요? 배당을 안 하니까. 주주 환원을 안 하는데 무슨 배당을 기다리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를 해. 그러니까 다 시세 차익이고. 그러니까 거의 90여 %의 투자자들이 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으니까 오르면 팔아야 되고 떨어지면은 사나? 그러니까 어때요?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투자자들만 쭉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교적 변동성도 적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집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소수일 수 있겠고 다수는 현금 흐름을 받아가는 주주들이라고 하면은 그 주식에 대한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없어. 근데 물론 다시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수출 제조 기업이 많고 제조도 투자로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환원할 돈은 없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고 공장 늘리고 이거 반복하니까 우리는 결국 성장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세 차익.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의 구조, 우리 산업의 체질,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죠. 다만 이게 약간 2025년 버전은 대한민국이 이제 1%대 성장하는 나라잖아요. 과거에 4%, 5%, 최소한 3% 성장하던 나라에서는 이 공식이 통할 수도 있어.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재투자해야 됩니다. 대신에 시세 차익을 노리세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1%밖에 성장을 못해. 투자는 어디다가 해? 미국에다가 해. 고용도 많이 못.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볼 시점이 2025년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매도를 쳐맞았습니다. 우리가 어질어질한 건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며 이 매운 라면을 먹었기 때문이며 트럼프 때문이며 그 노래 가사처럼 보일러가 고장나서지요. 해서 어질어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몸을 챙겨야 됩니다. 내 몸에 투자하십시오. 괜히 국장에 투자해서 공매도나 쳐맞고. 그래서 YG 부스터, 두뇌, 눈, 활력을 위한 멀티케어. 절약 정신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제가 요즘에 돈이 좀 줄었어요. 건기식 진짜 많이 먹잖아요. 마그네슘 따로, 아연 따로, 루테인 따로, 은행잎 추출물 따로, 비타민 B 따로. 근데 이 5가지만 따로 안 사고 YG 부스터로.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굳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부스터.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야식 잡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그리고 YG 부스터. 뿅!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